오늘은 갑진년 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제가 간단하게 1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었는데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. 사실 그렇게 짧게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는데 제가 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을 또 해주시느라 댓글을 달아주셨던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하지만 지금 제 운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 건 괜찮아요. 저도 나름 유튜브 시작한 지가 5년이 넘었고 하니까 괜찮은데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댓글에 대댓글에 이렇게 달고 하시다 보면 서로 감정 싸움이 일어나게 되잖아요.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니까 너무 진지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생각하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. 이렇게 쓴소리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추가로 만들어서 올리잖아요. 그리고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하나씩 좀 더 생각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되는 거니까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갑진년의 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해수라는 것 자체가 흙탕물이 아니에요. 하지만 진토가 오게 되면 흙탕물의 비유가 되거든요. 진토 입장에서는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수를 끌어들이게 되는 건데 해수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갔다가 그 안에 갇혀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에요. 막말로 정말 꾸정물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흙탕물을 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 영상을 보면서 굳이 저렇게까지 해서 저런 꾸정물을 먹어야 되나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이 진토라는 건 수의 창고일 뿐인 거지 수가 가득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. 오히려 더 목말라 있는 거예요. 이 갑진이라는 건 수에 굉장히 목말라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고요. 이 진토라는 건 화를 추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에 목말라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. 마치 팔레스타인에서 수도 전기 끊기고 독립을 위해서 이 전쟁을 불사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. 이게 참 심오한 얘기예요.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이 사주는 하나의 세상이잖아요. 그리고 인생이고 하다 보니까 뭐 꾸정물이네 뭐네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꾸정물이라도 정화시켜서 어떻게든 살아야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걸 또 오해하시는 분이 또 계실까봐 좀 더 자, 이거를 좀 다르게 설명드리자면 왜 내가 이사를 갈 때 이사 가야 할 곳이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상태라면 이사하기가 편하잖아요. 내 이삿짐을 다 들여놔도 괜찮잖아요. 근데 이사 갈 곳에 집기들이 다 놓여있는 상태면 이걸 처리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워진단 말이에요. 왜 처리하기 어렵잖아요. 왜냐면 이 해수와 진토는 동일한 오행을 다 갖고 있어요. 해중에 무토 있죠, 토 있죠, 그리고 간목 있으니까 목 있죠. 또 임수라는 수가 있어요. 이 진토도 보면 똑같아요. 을목이라는 목이 있죠. 또 개수라는 수가 있어요. 또 무토라는 토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 것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뭘 하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. 둘 다 쓰기가 어려운 상태라서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취하고 버려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됩니다. 이것도 진토마다 성향이 다른데 이 갑진의 경우는 그래도 이 해수의 뜻을 먼저 들어주는 입장인 거예요. 이제 해수한테 그러는 거죠. 너 원래 이거 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? 그 해수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키우려고 마음먹었던 건데 진토가 천간에 간목을 띄우고 온 거예요. 저기 간목 있네? 그럼 진토 입장에서는 해수한테 자, 그러면 굳이 간목 키우려고 하지 말고 너가 갖고 있는 무토하고 간목은 정리하고 들어와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 진중에는 을목도 있잖아요. 그 을목 같은 경우는 해수가 품고 있는 간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. 그러니까 해수가 만약에 세트로 뭐 가구장을 원하고 있었다면 얘는 붙박이장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죽이 잘 맞을 수 있어요. 야, 너 사정도 그렇고 내 사정도 그렇고 딱이다.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진토 입장에서는 다 놔두고 그냥 들어와 하는 거죠. 근데 이게 참 사주의 글자라는 게 있잖아요.
이미 지장간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고 가나. 지장간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. 그리고 무엇보다 갑진이 갖고 온 간목이라는 건 이건 정말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. 특히 진토가 비겁인 경우에는 더 그렇겠죠.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. 토일간이면 비겁이 관들고 왔잖아요. 그럼 뭔가 투자해라. 뭐 한번 같이 차려보자.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목일간이면 재성이 비견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인성이 갇혀버렸어. 그러니까 이 진토라는 공간에서 뭔가 계약으로 묶일 수가 있다는 거죠. 비겁과 함께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뭔가 계약에 묶여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고, 금일간이라면 진토라는 인성이 천간에 재를 들고 왔잖아요. 문서가 딸려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건 뭔가 대출 계약 문서 같은 게 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걸 덥석 물었다가 그 안에 뭐가 갇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수일간이라면 관에서 식상을 달고 왔잖아요. 그러면 내가 식상을 생하려고 했는데 그 관에 내가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. 수일간이 창업을 하시면 그 안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할 생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화일간이면 식상이 인성을 들고 온 건데, 자, 이것도 좀 위험한 게 관이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. 자,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사주 안에 해수가 있을 경우에, 그리고 목이나 금이 없을 경우에 준비 없이 이제 뛰어들었다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일 뿐이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.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, 다음 내용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